전체적인 콘텐츠는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도 규격, 그다음 CDNT, GDNT, 그리고 품질 개선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 규격에 따른 표준 규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규격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도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기원전 4000년 경부터 해서 어, 어떤 돌의 요새 평면도가 작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데 GDNT에 관련된 또는 도면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격화된 게 산업혁명과 또는 전쟁 등에 의해서 어, 정립이 되고 시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립이 되어진 항목들이 이제 ANSI라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해서 최초의 공인된 국가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정립이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미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ISO가 정립이 되어져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1966년부터 제도 통칙을 제정을 해서 어, 각각 내용들이 업데이트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S 하단 목록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 혹시 사내에서 앞에와 같은 규격을 쓰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조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규격은 앞에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별로 표준 규격 야구가 적혀져 있고요. 다음 하단에는 기아공차의 종류와 기호 규격들이 KSP 0608, ANSI에서는 Y14.5, ISO에서는 1101에 대한 넘버 규격으로 표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같은 내용으로 변청 과정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언급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은 한국 표준 사이트에 보시면은 자료가 다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폐지된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개 앞에 표시된 요 KSB 0425라고 하는 규격 번호는 2018년도 6월에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에 들어가시면은 기계제도, 기아공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어떤 소액의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CDNT부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는 이제 CDNT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표로 구성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공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교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공차역을 가지게 되고요. 구멍을 위한 공차 영역이 작고 아무래도 제조 비용에 대한 그 단가가 조금 세지겠죠. 그리고 공차 영역에 대한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공차역이 고정이 되어져 있고 어, 설정된 내용들에 따라서 기능상 문제가 없는 제품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CDNT 방식의 경우에는 측정 기준이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게 되죠.
측정 결과에 대한 반복성이 보장이 안 되고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OK냐, NG냐에 대한 결정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수공차 방식에 보시면은 어, 직교 방식으로 제어한 그 베리어블 영역들, 그 다음에 GD&T 방식으로 제어한 영역들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밑에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겹쳐져 있는 포인트들의 경우에는 양품이 되지만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점들, 사각형 바깥에 있는 이 점들의 경우에는 GD&T 방식으로 제어를 했을 때에는 양품이 되지만 직교 방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에는 불량이 되어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그림과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CDNT에서 관점에 따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 가지 형태로 치수가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자, 또 하나 가운데 있는 항목은 또한 가공, 그 다음에 검사 과정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오른쪽 면과 아래쪽 하단 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형적인 치수로 제어가 되어져 있고, 이 원에 대한 기준으로부터 해서 길이와 각도로 이 홀에 대한 위치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가공 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X 또는 Y 방향으로 어떠한 바이트라든가 가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교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에 대한 취소 기입 방법으로 설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품질 기준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품질 검사 기준에서는 각각 홀들에 대한 위치 또는 홀들에 대한 간격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중요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면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으로부터 해서 거리, 그 다음에 홀 간 홀에 대한 직교 거리 등으로 제어가 되는데, 각각 관점에 따라 어떠한 그 허용공차에 대한 영역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보시면은 치수 넘버링을 제가 각각 놨는데, 치수 넘버링에 따라 이제 공차 영역들에 대한 변동성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위치, 관점에 따른 변동성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누적 공차에 대한 양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적 공차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렬과 병렬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참조 치수를 넣어서 공차가 누적이 되지 않게끔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소 공차 방식의 경우에는 관점에 따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공에 대한 순서나 아니면은 조립에 대한 기존 순서냐 등등에 따라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수공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취수공차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나 어떠한 제작 비용에 대한 내용들, 시간 또는 가공 방법 등을 고려를 해서 제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느 적당한 허용 범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취수공차의 경우에는 위치를 나타낸다든가 아니면은 피처의 사이즈 관계를 나타내서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수공차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입을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